오늘도 어김없이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정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계단을 올라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통닭집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씨름한 탓에 온몸이 찌뿌드드합니다. 열쇠를 꺼내려다 문득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문을 안 잠갔나? 정옥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소파에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도둑일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어 보입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소파에 앉았던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세상이 멈춰버렸죠. 분명히 보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건 분명 자신의 아들 유성이었거든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례까지 치른 그 아들 말이죠. 엄마 나왔어. 유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잠깐 어디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정옥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유성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깜짝 놀랐지 하며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죠.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유성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고 살아있었어요. 유성아, 정말 너야? 진짜 우리 유성이 맞아? 당연하지,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나 그냥 집에 온 건데. 유성의 대답을 듣고 정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도 자신의 장래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엄마, 나 배고파. 닭 튀김 해줘.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안 해줘? 냉장고에 닭도 없고. 정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성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 이상 닭튀김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유성은 여전히 엄마의 닭튀김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옥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일들까지 유성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죠. 단지 사고 당일의 일만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엄마 사랑해용 하던 말버릇까지 그대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꿈이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유성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젯밤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일을 누가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통닭집을 열기 위해 나갔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 정옥 씨. 어젯밤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누가 왔나? 아, 그게 유성이가. 유성이? 뭔 소리야? 유성이는 3년 전에. 정옥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 표정에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하는 생각이 읽혔죠.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오후에 단골 꼬마 손님 현이가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현이는 6살 때부터 정옥의 통닭집을 드나들던 아이였죠. 유성이 살아있을 때도 자주 만났던 사이였고요. 현이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나 이 삼촌 알아. 예전에 같이 놀았어. 유성이 뒤에서 나타나자 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이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죠. 현아, 뭔 소리야. 그 삼촌은 벌써. 아니야, 엄마. 이 삼촌이 나한테 닭다리 주면서 같이 놀자고 했어. 현이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유성을 알아본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이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장례도 다 치렀는데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닐까? 충격이 너무 커서 아니면 정말 정신이 이런 말들이 정옥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신도 가끔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죠. 정말 유성이 맞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간절히 바라다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3년 전 장례식 때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관은 밀폐되어 있어서 유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죠. 사고가 너무 심해서 시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내야 했습니다. 혹시 그때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정옥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관 속에 있던 게 유성이었을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옥은 유성이 진짜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왼쪽 무릎에 있는 어릴 적 넘어져서 생긴 흉터, 잠들 때 베개를 안고 자는 습관, 심지어 라면을 끓일 때 달걀을 풀어넣는 순서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옥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3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만난 오현수 주무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워낙 사고가 많아서. 그래도 신원 확인은 정확히 하셨겠죠? 혹시 실수는 없었을까요? 정옥의 질문에 오현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곧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죠. 신원 확인 오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더 추궁하려 했지만 오현수는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함께 장례를 도와준 친구 미란을 찾아갔어요. 미란은 정옥의 절친한 친구로 유성이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었죠. 미란아, 그때 일 좀 물어볼게.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어? 미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그냥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웠지. 그땐 다들 정신없었잖아. 그런데 관을 열어보지 못했잖아.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 그야. 사고가 심해서 그런 거였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미란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죠. 정옥은 친구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평소 솔직하던 미란이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3년 전 받았던 사고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망 진단서, 화장 허가서, 각종 증명서들, 모든 서류에는 유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의 상태가 너무 깨끗했다는 점,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가족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관을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점까지.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정옥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했죠. 만약 정말 실수가 있었다면 그동안 자신은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걸까요? 유성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하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풀어야 유성도 자신도 평범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정옥과 유성 사이에 작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유성이 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지, 왜 엄마가 자꾸 슬픈 표정을 짓는지 따져 물었거든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아니야, 유성아. 그냥,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엄마는 맨날 울먹울먹하고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유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답답함이 쌓여있던 터라 감정이 폭발한 거였죠. 정옥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냥 내버려둬. 나 혼자 있을게. 유성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옥은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통닭집 창고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치우면서 생각을 정돈하려고 했죠.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익숙한 공책이 하나 떨어졌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공책을 보는 순간 정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닭튀김 비법 노트잖아. 3년 전 유성이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소중한 노트였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힌 자신의 글씨가 보였죠. 닭 재료부터 시작해서 양념 비율, 튀기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넘기다가 정옥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중간 페이지에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거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닭튀김 만드는 법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 닭이 기름에서 튀겨지는 모습을 귀엽게 그려놓았습니다. 아, 이건 유성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때 정옥이 닭튀김을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더니 자기도 레시피를 기록하겠다며 장난스럽게 그려놓은 거였죠. 닭의 다리가 8개나 그려져 있고 기름이 하트 모양으로 튀는 엉뚱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유성의 어린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닭튀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커서 엄마 가게 물려받으면 이 비법으로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정옥은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그림과 글씨는 유성이 아니면 절대 남길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그 특유의 이응 받침을 오이응으로 쓰는 버릇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우리 애가 아니면 모를 그림이야. 정옥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 집에 있는 유성이 진짜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3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트를 더 넘겨보니 유성이 중학생 때 적은 메모들도 나왔습니다. 엄마 생일 때 닭튀김 파티하자. 우리 가게 간판. 새로 만들어드리고 싶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같은 사랑스러운 글들이 가득했어요. 정옥은 노트를 들고 유성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유성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유성아, 이거 봐.
노트를 보여주자 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잖아. 어디서 찾았어? 창고에서 나왔어. 너 이거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지. 엄마 닭튀김 만드는 걸 보고 나도 따라 그려본 거야.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유성의 반응을 보니 정옥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3년 전에 무언가 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법 노트를 발견한 다음 날 정옥은 다시 한번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따져 물을 작정이었어요. 미란은 카페에서 정옥을 만나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 얘기하려고? 정옥아, 정말 그만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미란아, 나 확신해. 우리 유성이 진짜 살아있어. 이 노트 봐. 정옥이 비법 노트를 꺼내 보이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유성이 그린 그림을 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누구든 흉내낼 수 있어. 흉내낼 수 있다고? 이 아이만의 글씨체까지, 받침 쓰는 버릇까지.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아, 사실은 뭐야?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어. 사고가 여러 건 동시에 났고 병원도 아수라장이었지.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무연고 시신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런데 뭐야? 빨리 말해. 신원 확인할 때 서류가 뒤섞였나 봐. 오현수가 그러더라고. 실적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정옥은 미란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유성이는 아마 무연고로 분류되어서 시설로 갔을 거야. 그리고 진짜 무연고 시신이 유성이 이름으로. 미라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왜? 무서웠어. 오현수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거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다들 큰일 난다고. 정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남의 시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아들이 그동안 시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유성이는 기억을 잃은 채로 시설에 있다가 이제야 기억이 돌아와서 집에 온 거구나. 그런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정옥아. 나도 너무 괴로웠어. 미라는 계속 사과했지만 정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혼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현수는 어디 있어? 당장 찾아가야겠어. 정옥아, 진정해. 지금 가서 소리 지르면 오히려 일이 더 커져. 더 커지면 어때? 내 아들 삶을 망쳐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정옥은 당장이라도 구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미란이 붙잡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따져야 해. 그래야 오현수도 제대로 처벌받고 유성이도 명예회복이 되잖아. 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어요. 정옥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유성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유성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3년 동안 시설에 있었던 거야?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 아들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유성의 말에
정옥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의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거였죠. 아침 일찍부터 정옥은 큰 팻말을 들고 시장 앞 광장에 섰습니다. 팻말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묻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만 보았지만 점차 정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실적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어요. 제 아들은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시설로 보내졌고 저는 남의 시신에게 3년 동안 절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인파 사이로 현이가 엄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현이는 정옥을 보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현아, 할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 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유성 삼촌 얘기구나. 나 그 삼촌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현이를 바라보자 아이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어요. 유성 삼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닭다리도 주고 같이 놀아줬어요. 근데 어른들은 왜 못 본다고 해요? 현이의 순수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 젊은 기자가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이 억울함을 꼭 알려주세요.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소식을 들은 동네 방송사에서도 취재진이 나왔습니다. 정옥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들 유성이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 때문에 3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고 인터넷 기사로도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유성 이엄마응원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전국의 어머니들이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힘내세요. 공무원들 정말 무책임하네요. 끝까지 싸우세요. 아이가 증언하는데 왜 안 믿어줘요? 특히 현이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삼촌 진짜 좋아요. 다시 와서 너무 기뻐요. 어른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에 시청자들의 눈물샘이 자극되었어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정옥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오현수는 상관들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서류 조작을 했단 말이야? 아, 아닙니다. 그냥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하지만 언론의 압박이 계속되자 구청에서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옥의 용기 있는 고발이 드디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사흘 만에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3년 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실제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오현수 주무관의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현수는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업무 실수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었죠. 무연고 시신과 유성의 신원이 뒤바뀐 상황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구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저버린 중대한 실수입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하겠습니다. 오현수는 파면 처분을 받았고 당시 함께 은폐에 가담했던 동료들도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또한 구청에서는 정옥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옥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특히 현이는 뉴스를 보고 신이 나서 정옥의 통닭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할머니 이겼다고 해요. 그래, 현아. 내가 용기를 줘서 이길 수 있었어. 현이의 순수한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날 저녁 전국 방송에서 정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가 소감을 물어보자 정옥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식을 품는 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전 제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절대로. 이 말은 전국의 부모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모성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거든요. 유성도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어요. 기억을 잃고 지냈던 3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옥의 아들 유성입니다. 비록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옥에게는 전국에서 응원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정옥의 용기에 감동받은 시청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현이 같은 아이가 있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네요. 한편 미란도 정옥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옥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용기를 못 냈던 게 너무 후회돼. 이제 됐어, 미란아. 내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정옥은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온 미란이 더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건이 해결되자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정옥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해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제8장 닭집 재오픈과 새산,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정옥과 유성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통닭집을 다시 열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새 간판을 만들 때 유성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죽었다 돌아온 아들과 매일이 기적인 통닭집이라고 하면 어때? 처음에는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서 망설였지만 정옥은 이 솔직한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재오픈 당일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뉴스를 통해 정옥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옥에게 가장 의미 있는 첫 손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삼촌, 나 첫 번째 손님이에요. 어서 와, 현아. 뭘 먹을래? 삼촌, 나 오늘도 닭다리 2개. 유성이 웃으며 정성스럽게 닭다리를 골라주자 현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옥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현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저는 그냥 아는 걸 말했을 뿐인데요. 어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주변 손님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현이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니까요. 오픈 첫날부터 가게는 북새통을 이뤘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닭튀김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정옥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응원하러 온 거였죠.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행정 실수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정의가 이긴 거 보니까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서 정옥과 유성은 가게 안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함께 일하는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자 유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 우리 닭튀김 맛도 예전 그대로고. 그럼 비법 노트대로 만들었으니까. 정옥은 창고에서 찾은 그 소중한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유성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있는 바로 그 페이지를 펼치면서 말이죠. 이 그림 덕분에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야. 만약 이 노트를 못 찾았다면 그래도 엄마는 알았을 거야. 내가 진짜라는 걸 말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3년은 아쉽지만 이제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문득 정옥이 창밖을 바라보니 현이가 엄마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어요. 현이는 가게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옥도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죠. 현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줬어. 정옥은 마음속으로 현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서서히 가게에서 멀어지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통닭집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간판에 적힌 죽었다, 돌아온 아들과 매일이 기적인 통닭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다시 만나고 진실이 밝혀진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